오늘은 박선장의 오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륜가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죠. 삼강오륜의 오륜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륜가가 또 많아요. 주세붕의 오륜가도 있고요. 정철의 오륜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선장의 오륜가도 있고요. 오륜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륜가하고 다르게 이 오륜가는 5수가 아니라 8수입니다. 오잉? 어떻게?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58세 되던 해, 자, 1621년 구만서당이라고 하는 서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5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강오륜의 오륜이에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붕우유신, 장유유서가 없고 형제가 들어갔네요. 그죠? 형제유서? 글쎄, 하여튼 간에 오륜을 노래한 다음 갑자기 뒤에 가서 3개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삼장지란이라고 해가지고 3개가 더 붙어서 8수입니다. 그 3개는 뭐냐? 세도가 변해도 오륜은 있다. 세상이 변해도 오륜은 지켜야 한다. 의식이 부족해도 예의를 차려야 한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3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니까요, 3줄이잖아요. 다 읽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수 단위로 간단하게 현대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어휘였고, 구절 풀이하고, 이런 형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는 부자예요. 부자니까는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되겠죠. 촌마더 못한 풀이 봄잎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 은혜 하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래라. 뭔 소리야? 한치도 안 되는 풀이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네. 이 은혜가 만극하니 누구의 은혜? 그렇지, 봄 이슬이 영양분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봄 이슬이 부모인가 보다. 그죠? 그럼 풀은 자식이 되겠네요. 갚을 줄을 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촌마저 못한 풀이니까요. 아주 작은 풀이에요. 어린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이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이때 봄 이슬은 부모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입이 넓고 줄기가 길어졌어요. 뭐야? 풀이 성장하네요. 밤낮으로 불어났어요. 결국은 봄 이슬을 맞고 난 이후의 결과죠. 한마디로 성인이 된 자녀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풀과 이슬과 풀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부모의 은혜, 사랑,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은혜, 어떤 은혜? 봄 이슬이 풀에게 자양분을 준 은혜, 부모의 은혜가 만극하니, 하는, 무척, 매우, 많이, 이런 뜻이에요. 만극하니,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니, 갚을 줄을 몰라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연에 대한 얘기,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고요. 뒤에 가서 주제를 얘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수,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2수, 군신이에요. 군신이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네요. 이 님이 먹이시고 이 님이 입히시니 십생구사한들 님의 덕을 니 잘나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측량이나 다르랴. 자, 이 님이 먹이시고 이 님이 입히셨으니 십생구사라고 하는 것은 10번 살고 9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나서 님의 덕을 잊겠느냐. 만일 대의, 이때 말하는 대의가 뭐겠어요? 그렇죠, 님의 덕이죠. 님의 덕을 모르면 측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 배우니와 다르겠느냐,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측양, 배우지 못해서 막리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요, 이 님이 먹이시고, 이때 말하는 님은요 임금님이에요.
먹이시고 이 님이 입히시니 님이 먹이시다 님이 입히시다. 문장 구조 같죠? 대꾸법이면서요 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네요. 십생 구사한들 10번 살고 9번 죽은들 위태로운 지경에서 벗어난들 님의 덕을 잊을라냐 잊을 수 있겠느냐예요. 기본형은 니다 니다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0번 살고 9번 죽는 건 좀 심했다. 그죠?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대의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모르면 측양 배우지 못해서 막일이나 하는 사람과 다르겠느냐. 서리법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비를 통해서 오륜, 그 중에서도 군신유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임금의 덕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 삼수 보겠습니다. 두 성이 한데모다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백년 정오야 이에서 덜야만은 그리어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안이 있나냐. 자, 이게 뭐예요? 두 성씨가 김씨하고 이씨 뭐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함께 늙어 죽는 거니까 이건 부부죠. 평생 깊은 정 좋은 것 이보다 더 하겠는가. 그래도 공경을 모르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물수리 짐승이에요. 물수리만 못하겠느냐. 못하리라. 두 성이니까요. 피가 다른 족보가 다른 두 사람이에요. 부부죠. 한 성일 수는 없잖아. 그죠? 함께 모다 한데 모여 함께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100년 정오 100년이니까 롱롱 타임이죠. 평생토록 정과 호, 감정과 좋을 호자예요. 깊은 정, 좋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호는 서로 친하여 정이 깊은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하랴마는, 덜어내다가 아니에요. 더하겠느냐마는, 그려도는 드로잉이 아닙니다.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그렇지. 부부는 정이 깊죠. 친하죠. 너네 나네 하죠. 그래도 선은 지켜야 돼. 부부 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하는 태도가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가 아니 있나냐. 저구는요. 물술인데 그냥 짐승이라고 이해합시다. 짐승만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대비를 통한 오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오륜 중에서도 부부유별이 되겠습니다. 제3수 부부간의 사랑과 공경하는 자세의 중요성. 4수 먼저 나니 후에 나니 네가 먼저 태어났니 내가 먼저 태어났니 차서야 다를지라도 순서야 다를지라도 앞뒤 달려서 한 저주로 길어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자, 먼저 났나 뒤나 나나 차례가 다를지라도 앞과 뒤를 이어서 한 젖으로 길러졌으니 같은 부모란 뜻이겠죠? 사람이 이 뜻이 무슨 뜻이야? 한 젖으로 길러졌다는 거야.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하나 보다. 그죠? 금수만도 못하리라. 먼저 태어났네, 나중에 태어났네, 차서, 순서, 차례가 다를지라도 앞뒤로 이어서 달려서니까 뛰어서가 아니라 매달려서 연결돼요. 한 젖으로 같은 부모 밑에서 길어났다, 양육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형이 먼저다, 동생이 나중이다, 뭐 형이 우선이고 동생이 뭐 나중이고 밀리고 뭐 천대받고 형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어떤 평등과 그 다음에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이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이 뜻이 어떤 뜻인데 평등과 우애라는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를 지켜야 돼 라고 청자, 즉 독자에게 덕목을 제시하고 있죠.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수, 형제간의 우애를 아는 것과 형제간의 우애를 모르는 것의 대비를 통해서 오륜이라는 건 뭐예요? 형제간의 우애죠. 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우, 친구간이죠. 나무로 생긴 것이 어데도록 친우할샤.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상전이 바닷물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라. 나무로 태어나도 이토록 두터울까? 손잡고 말하니 어깨만 두드리랴. 어깨만 두드리겠어?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하겠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믿음, 어떤 믿음? 친구 간의 믿음은 잊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로 삼긴 것이, 이때 삼기는요, 기본형이 삼기다요. 삼기다는 만들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삼긴 것이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남나무로 태어나도 어되도록 친우할시야. 친우하다라고 하는 건 서로 친하여 정이 두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되도록은 이토록이거든요. 밑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이토록 서로 친하여 정이 두텁겠느냐.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들겼겠느냐. 아니죠. 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을 거예요. 이런 걸 행동을 통해서, 행동 묘사를 통해서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바닷물이 되어도,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상전벽해라고 하죠. 자,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믿음을 잊지 말으리라 라고 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과장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수, 친구 간의 신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륜인데, 그 오륜 받고 플러스 알파 3개가 더 들어갑니다. 난 1. 삼중지란이라고 그랬죠. 당우 멀어디고 한당송 여신이 천지 오라거니 새도하니 변할려냐. 그려도 일곱구모 가자신이 오르냐 모르랴. 이게 무슨 소리냐. 요순시대가 멀어지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이어지며 천지개벽이 오래되어 세상돌이 변하겠는가. 변하겠지. 그래도 아무리 세상돌이가 변했어도 7구멍, 이때 7구멍이라는 건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이 7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오륜이나 모르겠느냐. 오륜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우라고 하는 건 요순시대예요. 중국 상고시대 중에 하나고요. 태평성대가 있던 시대죠. 멀어지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이어지며 천지개벽이 오래되어도 새도, 세상의 도리가 아니 변하겠느냐. 변한다. 세상의 도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며 어디서 요순시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세상 변화의 불가피함 어쩔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7구멍을 가졌으니 7구멍이라고 하는 건요. 두 눈과 코와 입이 받침이 잘못 썼다. 오타다. 그죠? 은 입사고 비읍 받침이죠. sorry. 귀로 얼굴에 7구멍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대유법이에요. 자, 오륜이야 모르겠느냐, 모르겠는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서리법이죠. 즉 사람이라면 오륜은 무조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오륜을 아는 것의 당위성입니다. 난투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숙당서를 불관이 너기느냐. 그려도 보고 들으면 배월이 있으리. 옷과 밥이 부족해서 예의를 차릴 수가 없어. 차릴 겨를이 없어. 배우고 익히는 일 상관없다고 여기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륜이 뭐가 중요해.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먹고 사는 것부터 이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보고 들으면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남들이 하는 말 듣고 하면은 배울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차려라는 거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숙당서가 되겠습니다. 옷밥이 일종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어떤 기본적인 생계 문제예요. 이것이 부족하니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다. 한마디로 실생활의 문제로 인해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가숙당서의 중요성을 잊게 합니다. 가숙당서를 불관이 너기느냐. 가숙당서, 좀 전에 여기서 가숙당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가숙당서라고 하는 건 숙, 상, 서, 학을 얘기해요. 숙상서학은 예전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집이죠. 집에서 집이 교육기관이야. 그럼 집이 교육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가정교육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 그게 가정교육이죠.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딸에 있는 기관, 건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서를 배운대요. 서가 있는 당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건 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가정교육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밖에 나가서는 따로 또 배우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요,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라는 책을 보면요, 옛날 교육은 가에는 숙이 있고, 당에는 상이 있고, 술에는 서가 있고, 국에는 학이 있다. 그래서 국학 그러죠. 나라가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교육기관이 되는 거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성균관.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그것이 이제는 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결국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에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서리법을 통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고 들으면, 집에서 부모님께 보고 듣고 학교 가서 보고 듣고 하면은 배울 것이 있으리라.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예의를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수는요, 예의를 배워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수, 난쓰리죠. 이웃을 미디 마라. 이웃 미우면 갈데 없어. 일량이 발이고 일국이 다발이니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려 어떠리. 자,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갈 데가 없느니라. 고을이 나를 버리고 나라가 나를 버리니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럭저럭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럭저럭 산다는 건요, 버림받지 말고 이웃들과 친하게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이웃을 미디 마라. 미디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를 빼고요, 기본형은 미다예요. 미다는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다. 또는 이웃이 나를 미워하면 갈 데가 없다.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이웃을 미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다. 그렇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향이, 마을이, 고을이 나를 버리고 일국, 나라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한마디로 따당한다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렇지, 우리 인간이 그럭저럭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럭저럭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삶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수는요, 이웃과 화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박선장의 오륜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전체 8수고요. 설득적이에요. 오륜의 규범을 전파하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오륜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수의 주제에 따라 작자, 화자, 청자, 독자의 관계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잠깐 하기는 했어.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왜? 여기서 하려고. 자, 1수를 보세요. 1년. 1년을 보면요, 이은혜 하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라고 하는 건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죠. 만일 대의를 모르면 짐승이나 다르겠는가? 누가? 내가. 자, 이거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거든요. 내가 부모가 아니야. 나는 자식이야. 내가 임금이 아니야. 나는 신하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밑에 있죠.
아래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도리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갚을 줄을 몰라라, 갚아라, 측량이나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대의를 알아라, 이거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물론, 독자, 다른 사람한테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듣는 사람이 화자 자신인 어떤 다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3년과 4년을 보세요. 3년과 4년을 보면요. 3년은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론 나도 나에게도 얘기하죠. 나도 결혼을 했고 부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얘기하면서 타인에게도 얘기하고요. 나도 나에게 얘기하면서 남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수하고 2수는요. 자기 자신의 다짐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3수하고 4수, 3년과 4년은요. 나도 할 테니 너도 해라 해요. 부부와 형제를 각각 노래하고 있으며 작가가 곧 화자의 유형이다. 그래서 높은 층위와 낮은 층위 양자 모두의 윤리를 강조한다. 그래서 작가는 화자에 해당하며 부부, 형제 모두가 청자가 된다. 5수 보세요. 나무로 삼긴 것이 친우할까? 상전이 바다가 되어도 믿음을 잊지 말아라. 이거는 친구관계죠? 친구관계니까 이건 아까 3수, 4수하고 같아요. 나도 할 테니 너도 해라 해요. 자, 그런데 6수는 좀 달라요. 당우는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그래도 7가지 구멍을 가졌으니 오류냐 모르겠느냐. 내가 오류를 알아야겠다 해요? 아니죠. 너희들이여 오류를 알아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당우가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어져서 세상 도리가 변했어. 세상 도리가 변했으니까 니네들이 지금 세상 도리를 잊고 있는 거야. 내가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륜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짐의 어조가 아니라 일종의 설득의 어조라고 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7수 봅시다. 7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7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니까 난 보고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보고 배워.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예의는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가 곧 화자가 돼서 청자인 독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과 싸우지 마라. 이거죠. 마을에 버림받으면 나라의 버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을에서 잘 지내고,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나라의 인정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가 곧 화자가 되면서 독자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1수하고 2수는요, 자기한테 가고 있고요. 3수, 4수, 5수는요, 자기도 남도. 6수, 7수, 8수는 너희들, 독자를 가르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건 수사법이 좀 다양하긴 해요. 1수 보자. 1수는요, 촌만도 못한 풀이 봄 이슬을 맞은 후에 라고 해서 한치만도 못한 풀은 자녀를, 봄 이슬은 부모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쓰여요? 비유가 쓰이죠. 그러면서 풀과 봄 이슬을 대조를 이루어서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비는요, 이거죠. 대의를 모르면 측량이나 다르겠느냐.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가 아니겠느냐. 이 뜻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할 것이야. 해가지고 2수, 3수, 4수, 2, 3, 4연은요. 대의, 공경, 형제간의 우애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양, 휴고, 저구죠. 그 다음에 금수와 같은 동물을 대비하여 오륜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선장의 오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